네, 홍보선의 출발사 지금 4부 시작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동시에 방한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한미 외교 국방 이른바 2+2 회담이 열렸고요. 양국 공동성명도 발표됐는데 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내용 좀 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발표된 양국의 공동성명 내용 중에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한미일 협력하다 이런 부분,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해서 기존에 합의했던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의 협력 강화, 예. 이런 부분들은 무난하게 잘 끝난 것 같고요. 예. 한 가지는 이제 북한 관련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부분이 결국 동맹의 주요 관심사다 이렇게 담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 그 부분이 담기지 않고 좀 문구가 바뀌었다는 점이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저 공동성명에서는 그 중국 얘기가 없었는데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블링컨 장관도 오스틴 장관, 즉 미국의 입장이 결국은 이번에 한국 방문하고 일본 방문하면서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한국을 방문할 때 과연 중국 얘기를 대놓고 꺼낼까에 대해서 좀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미국의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 견제였다. 그것은 이번에 한국 방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 북핵 이런 우리가 관심을 크게 기울이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렇게 크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번 두 사람의 방문 그리고 회담 이런 것과 앞으로 수주 안에 이제 완성한다는 그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이요. 네. 그 내용과 이를테면 이번 회담에서 크게 여기서 그 영향을 줄 부분이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쿼드 정상회의를 지난주에 했고 그리고 일본 방문하고 한국 오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빼고 쿼드 정상회담이나 일본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 간의 협상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처럼 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대북적 대시 정책 폐지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아마도 미국이 내세울 카드는 제재 완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진척이 있으면 제재를 풀어주고 이게 진척이 없으면 다시 스냅백으로 하는. 아마 그 정도가 지금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재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도 협상과 외교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이란 핵 합의를 적용을 하면 그래도 한국이 적용하는 단계적 협상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단계적 협상에 대해서. 그래도 아마 단계적 협상이 지금으로서는 북미 간의 협상을 하게 되면 유일한 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먼저 거쳐서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한국에 와서의 어떤 외교 국방 2+2 회담에서도 어떤 이 두 양국에서의 그 회담 이걸 조율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내용을 어느 국가하고 어느 국가만. 그러니까 일본에서 먼저 갔고 일본에서의 회담 내용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의 회담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결국은 일본, 한국이라는 동맹국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정책을 조율해서 이 결과를 내겠죠. 근데 이제 역시 일본은 납치자 문제, 그 납북자 문제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그리고 제재와 억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외교와 협상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대화의 파트너십,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선언을 좀 물려받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 두 개를 좀 절충해서 적절히 잘 내놓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이번에 블링컨 오스틴 장관도 그랬듯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인식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바뀌었다는 점, 예. 북한을 위협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예. 그런 점들은 아마 추후에 북미 협상에서 트럼프 때처럼은 완전히 돌아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북한에서도 사실은 뭐 그동안 좀 말이 없다가 그 2+2 회담 열리니까 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김여정 예.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그렇고 또 최선희 북한 음성 제1부상도 그렇고요. 이 담화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기존에 북한이 고집했던 그런 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대북적 대시정책 폐지를 해라. 예. 뭐 그냥 제재 완화 가지고는 뭐 대화 안 하겠다. 계속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재밌는 게 그 미국이 계속해서 이미 접촉을 했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밝히는 내용이 그러니까 북한 한반도에서의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진정성 있게 북한과 대화를 원해서 접촉한 게 아니라 예, 예. 그 대북 정책 리뷰 끝날 때까지는 좀 도발하지 말라 관리용으로 우리한테 접촉한 거냐 이러면서 기분이 상당히 나쁜 상태에서 그 최선희의 담화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예, 예. 뭐 계속 로우키로 미국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대북 정책 리뷰가 나와 봐야 아마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북한의 그 도발 가능성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아니고요. 예. 결국은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의 틀이 좀 나와줘야 아마 북한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 받겠다. 뭐 실무 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란하고 합의했던 경우에도 한 1년 반을 실무 협상을 하고 150페이지의 예.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북한이 이런 거 받기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가서 뭐 사찰단이 들어가서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아마 대북 정책 리뷰의 결과를 보고 아마 북한도 추후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방한한 그 두 장관이요. 일본을 거쳐서 왔는데 그 미국이 양국의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공조 강화 이게 주문한 것이라는 관측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번에 일본 한국 방문한 가장 큰 목적이 결국은 한일 관계 회복이죠. 예. 지금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서 결국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하나의 완성된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이고. 예. 근데 지금 일본과 미국은 뭐 중국도 위협으로 보고 있고 북한도 위협으로 보고 있고 상당히 위협 인식에 대해서 일본, 미국은 공통적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예. 한국은 그래도 어떻게 뭐 중국을 적으로 보는 것, 중국을 도전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예. 그리고 북한도 위협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평화 프로세스의 대상으로 대화의 대상으로 자꾸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위협 인식에 대한 간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번 기회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통해서 예. 공통화시켜 나가느냐 이게 아마 추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